안녕하세요, 스톰입니다. 이분에 대한 궁금한 게 진짜 너무 많았어요.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갔다 올게요. 와,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약간 저는 이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맞아. 첫인사가 그거였어. 한 1년 동안은 다리 괜찮냐고. 와, 500km를 안 뛰면 뭔가 저번 달에는 제가 많이 못 뛰어갖고 제가 한 770km? 결국에는 열 적응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이야, 재밌네. 진짜 재밌네. 뭔가 안녕하세요, 스톰입니다. 오늘은 또 런터뷰 시간으로 또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리스펙의 대명사, 이분에 대한 궁금한 게 진짜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리지? 바로 러너인바 이문진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오늘도 28km 달리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뛰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뛰면서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 진짜 궁금한 거 진짜 많아요. 저는 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거 오늘 좀 이해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일을 그만뒀냐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일을 아직 그만두지 않고 일은 지속하고 있다는 점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인간이 24시간을 쓰면 이렇게까지 쓸 수 있구나의 그 맥시멈 한계치를 오늘 한번 좀 경험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보도록 네, 할까요? 바로 가겠습니다. 자, 렛츠고. 네. 오늘 날씨가 낮에 뛰는 거고 너무 더워가지고 네. 또 상대적으로 그늘 있고 좀 시원한 데서 뛰려고 북측순환으로 왔고 한번 저희는 가볍게 한 바퀴만 뛰려고요. 네, 한 바퀴만 뛰고. 인바님 모셔놓고 한 바퀴 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줄 알고 미리 조금 뛰어놨어요. 진짜 리스펙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네. 감이 키고 가민 켜고 한번 찍어주세요. 좋아요. 네. 준비해볼까요? GPS 잡는지 확인하고. GPS 잡는 거 확인하고. 자, 가볼까요? 네,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갔다 올게요. 진짜 영락없는 여름이 됐습니다. 오늘도 뛰고 오셨다고. 아침에 판매, 그 플리마켓 오늘 하기 프리마켓 전에 했죠? 하기 전에 아는 분이랑 와서 1회전 하고 돌아가니까 한 12km 되더라고요. 네, 12km 하고 플리마켓 이제 참여하시는 분이랑 세션 하시는 분이랑 이제 다시 20km 뛰고 해가지고 지금 30km 정도 채웠고 요거 뛰면은 그래도 한 36km 정도인데 미쳤다. 또 진짜. 무리하면 안 되니까. 이미 무리인데요. 인바님을 진짜 너무 오랫동안 인스타를 보면서 네. 진짜 그냥 리스펙의 대명사였어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뵀을 때는 엄청 거리량이 많으시길래 네. 이거 얼마 유지 못할 것 같은데? 부상 입으시는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된다고?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약간 저는 이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맞아. 근데 이게 1년이 넘어가고 네. 그 꾸준함으로 쭉 유지하는 거 보고 네. 이 사람은 진짜다. 이제 처음에는 주변에서 막 300, 400, 500 뛸 때만 해도 다리 괜찮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었는데 요즘에는 그 누구도 물어보지 않는 첫인사가 그거였어. 한 1년 동안은 다리 괜찮냐고 많이 뛰냐고 왜 이렇게 많이 뛰냐고 막 얘기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제 언젠간 그게 몸에 익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마일리지가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에 올렸지만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분명히 해답을 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모든 분들이 이제 주어진 조건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정답이라는 걸 알지만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사실 마일리지라는 것도 결국에 네. 우리는 취미의 영역이니까 그쵸. 각자의 직장이나 이런 일상 현생을 맞아. 밸런스를 잡는 게 참 말이 안 되게 아까 어려운 과정을 겪을 텐데 네네. 그래도 문진님이 여기 이 씬에 나타나기 전과 후로 이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어요. 저는 그거 완전히 느껴요. 정말요? 옛날에는 진짜 200km, 300km만 뛰어도 마일리지 충분하다, 그 정도만 뛰면 된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500km를 안 뛰면 뭔가 훈련을 안 한 것 같고 약간 내가 이 대회를 위해서 훈련을 준비하는데 500km는 뛰어야 될 것 같고 못해도 패러다임을 바꾼 또 하나의 엄청난 인물이 되는 것 같아요. 상징성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이게 물론 마일리지를 많이 가져가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제 그걸 얼마나 질적으로 상승시키냐 이거에 또 문제인 것 같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일과 이 밸런스
그거를 맞추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물론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쯤에서 이 영상을 보는데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이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인바님이 어떤 분이고 아, 인바님이 마일리지를 어느 정도 가져가길래 우리가 앞에 서두에 아. 이런 말들을 깔고 그래서 왜 마일리지 얘기밖에 안 하고 있지라고 아, 그쵸. 약간 얘기하기를 좀 이해하게 돕기 위해서 한 번만 월 몇 킬로 정도 뛰세요? 저번 달에는 제가 많이 못 뛰어갖고 제가 한 770km 이 정도 뛰었는데 원래는 이제 보통 제가 작년에 7월에 가장 많이 뛰었을 때가 한 달에 1000km를 뛰었고 근데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 가장 더운 7월에 7월에 1000km를 뛸 때는 근데 약간 그때는 강박 아닌 강박이 생겼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1년 동안 10,000km를 뛰면서 조금 느낀 점도 있고 배운 점도 또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달리기 하기 전에 자전거를 조금 탔었는데 사실 그때도 제가 오래 타고 많이 타는 거 되게 잘했어요. 원래 장거리 네. 이런 유산소적으로 네, 오래 그래서 하시는 걸 그러니까 자전거도 물론 네.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잘 탄 편에 속하는데 성과를 못 내긴 했지만 그때도 1년에 2만 정도 탔다. 와 진짜 1년에 차보다 미쳤다. 1년에 2만이면은 거의 매일 60km를 타야 되는 거니까. 와 그렇네요. 네. 미쳤다. 와 그때 제가 출퇴근을 좀 멀게 했었는데 왕복하면 하루에 100이었어요. 그러니까 50, 50. 와 진짜 대박이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력이라는 베이스를 가장 큰 베이스로 그쵸. 두고 있네요. 확실히. 네, 근데 그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채널을 보시는 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아마 제가 평범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막 뛰어난 신체를 갖고 있고 뛰어난 체력을 갖고 있고 뭔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공감을 못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극히 평범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제가 할 수 있는데 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노력으로 여기까지 네. 할 수 있겠구나라는 네. 또 희망과 자신감을. 이게 진짜 영향력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그것도 궁금해서 신기했어요. 어떤 거요? 민마님은 아무리 더워도 싱글렛에서 안 입더라고요. 그쵸, 그쵸. 거의 오늘도 진짜 더운 날인데 네네. 오늘 막 28도 이렇게 올라간 날인데 그쵸. 와 반팔 입고 항상 뛰시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저는 크게 차이를 못 느껴서 싱글렛이랑 반팔이랑. 싱글렛이랑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껴서 물론 이제 대회나 진짜 직접적으로 내가 기록을 내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욕심을 낼 때는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작년에 거의 딱 한 번은 싱글렛을 입고 뛴 적이 있어요. 네. 대회 때. 네. 그게 바로 철원. 그날은 무조건 입어야 되겠나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더웠어요. 재작년에는 제가 안 입고 뛰었다가 작년에 입고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는 사실 저는 막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껴서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반팔도 워낙 요즘에 잘 나와서.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는 게 저 도구 탑 많이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인간님 보시면 역시 또 겸손해져야 되는구나. 저는 도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마일리지를 어쨌든 기본적으로 못 뛰더라도 800 가까이 뛰는 건데 그쵸. 원래 하루에 그러면 하루에 25km? 뭐 이렇게 30km 가까이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어쨌든 절대적으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네. 저는 이게 인바님의 그 시간을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인바님의 24시간 24시간. 타임라인이 어떻게 돼요, 네. 하루가? 제가 보통 새벽에 4시 10분에 일어나요. 와. 4시 10분에 일어나서 제가 루틴 중에 하나가 화장실을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딱 처리를 하는데 그게 10분, 20분이면 끝나요. 10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짧게 빠르게 딱 끝내요, 거의. 그러니까 변비인 경우가 거의 없어서 네. 10분 만에 딱 끝내고 가볍게 세수하고 전날 챙겨놓은 옷 입고 그 다음에 신발 신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끌고 목동 운동장으로 향하죠. 그럼 이제 한 4시 55분 5시에 딱 도착하면은 이미 아저씨들이 뛰고 있어요. 목막요. 오늘도 늦게 왔네 약간 이런 눈치를 받으면서 이제 같이 몸을 풀고 뛰죠. 그러고 나서 이제 6시 한 15분 정도까지 딱 뛰어요. 그러니까 5시부터 6시 15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그거라서. 그래서 6시 15분에 다시 차를 끌고 이제 집으로 와서 씻고 아이의 먹을 거, 그 다음에 아이 등교하는 거, 미쳤다. 그다음에 이런 거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제 거 아침 챙기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죠. 그래서 6시 반 정도부터 이제 집에 도착해서 한 7시 정도에 집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7시에 출근해서 이제 이것저것 준비하고
또 이제 직업적으로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준비하고 평범한 직장인인 거고. 그쵸. 그렇게 내일 해서 출근해야 되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제가 또 육아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보통 2시 반 정도는 퇴근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2시 반에 차를 끌고 벼락같이 집에 와서 네. 3시에 딱 도착하거든요. 어. 그럼 이제 차를 세우고 아이를 데리러 갑니다. 와, 그래서 이제 아이를 A라는 학원에서 B라는 학원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이 이제 여유가 있으면 그때 잠깐 뛰고 없으면 잠깐 이제 그때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가 돌아오면은 5시에서 5시 반 정도 사이부터 저녁을 준비하고 뭐 저녁은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기도 하지만 제가 워낙 까탈스럽기 때문에 까탈스러운 사람이 메뉴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메뉴를 고르고 뭐 요리할 거 있으면 요리하고 뭐 시킬 거 있으면 시키고 그래서 먹고 아이도 먹이고 그리고 이제 잠깐 같이 놀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한 7시, 8시가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거 준비하고 옷 정리하고 리플 달아주고 댓글 달아주고 그러고 잠을 자죠. 그리고 눈 감으면은 아침.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요 사실. 와, 이게 인생에서 오차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어떤 변수도 허용하지 못하는 타임테이블인데. 그쵸. 사실상 거의 그렇다고 보면 돼. 근데 이제 결국에는 가족끼리 시간도 많이 중요하니까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아내의 배려가 있지 않으면은 그쵸.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아내분이 그때 밥도 다 해주고 애들 등하기도 다 해주면 솔직히 놓터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유, 번갈아 가면서 하고, 당연히 아내가 할 때가 많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시간을 당연히 쪼개서 하는 거고, 그거는 모든 직장인들, 모든 부모들이 다 비슷할 거야, 아마. 와, 애가 몇 살이에요? 애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네. 근데 아직도 그 초등학교 1학년의 제 아들은 아빠가 달리기 선수로 알고 있다. 달리기 선수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직도 진심으로 믿고 있다. 근데 오해할만 해요. 그쵸. 그쵸. 아빠가 맨날 아빠 시합 뛰고 올게 하고 이제 트로피랑 상금 받아오고 2등에서 가면은 왜 2등밖에 못했어? 이놈의 자식이 이게 아빠가 어떻게 만들어 온 건데. 그래서 이제 근데 모든 분들이 사실 저가처럼 이렇게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으니까 저는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이제 각자의 달리기가 다 소중하다. 가끔 이제 제 댓글에 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록이나 이런 것도 서로 비판하기보다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너무 안 좋은 댓글을 안 다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도 청정한 제 유튜브 채널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보다듬어주고 그쵸.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모든 시각과 견해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쵸. 분명히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쵸. 그거를 막 다 너무 신경 쓰면서 하기에는 저희가 더 앞으로 나가야 될 길들이 멀고 길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다 충족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는 좀 더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가끔 이제 그 비율을 볼 수 있어요. 좋아요와 싫어요의 비율을 볼 수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저는 그거를 되게 어느 정도 유심히 보는데 약간 그래도 대다수의 분들이 거의 한 99%가 다 넘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300 하면은 한 2-3명 반대? 그래서 벌써 반환이에요, 반환. 화이팅! 안녕하세요. 진짜 그래서 멋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그래도 싫어하시진 않는구나. 불편해하시지 않는구나. 그쵸. 그게 뭐 잘하고 있다는 지표죠. 그쵸. 그리고 불편해. 저는 임반님 유튜브 하는 게 진짜 리스펙하는 게 와, 속도가 저는 대한민국에서 속도 제일 빠른 사람 정석권 감독님만 하겠는데 감독님 요새 밀리는 것 같아. 감독님 긴장하셔야 돼요. 여기 감독님이 속도가 생명이었는데 여기는 말이 안 되는 속도로 또 올라오는 분들이 또 계셔요. 하루에 영상 하나씩 올리지 않아요? 거의? 거의 그럴 때가 많죠. 근데 어찌됐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의 그런 수려한 이런 영상미보다는 그냥 가십거리 삼아서 출근하면서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거의 팟캐스트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거는 영상을 아예 안 보고 이 소리만 들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새로 구매한 게, 아, 이분들이 마이크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댓글에 뭐 영상이 어때요? 라는 것보다, 아, 소리가 이번에 잘 안 들린다. 이런 댓글이 많은 거 보고, 아, 이게 소리가 더 중요하구나. 빠른 비결은 딱 하나죠. 미완성된 작품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올릴 수 있는 그 마음가짐. 아, 컨텐츠의 내용에 좀 더 그걸 포커스 두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지도 않아요. 컷 편집 다 하시고 게다가 자막도 다 달잖아요. 아, 그 자막은 AI가 달아주니까. 아, 근데 AI가 그것도 어쨌든 AI지만 저희도 써봤지만 네. 인식률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 발음이 안 좋은 건지. 그쵸. 그래서 이거를 규정을 다 하는 것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네. 오타도 되게 많아지고 빨리 올리려면. 아, 그쵸. 그래서 제가 오타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영상을 하나씩 올리는 거. 그리고 저는 진짜 신기했던 게, 대회를 방금 같이 뛰었는데 집에 가는 길에 보면 이미 영상이 올라와 있어. 이게 말이 되는 건가? 핸드폰 인스타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든 듣는 사람이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올리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이 타임라인을 듣더라도 네.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저는 할 수 없는 타임라인이에요. 와, 이게 보통 사람이라는 게 좀 네. 힘들고, 아니면 뭐 핸드폰을 좀 보던가, 아니면 네. 뭔가 어떤 변수로 뭔가 연락이 온다든가, 네. 뭐 그거 뭐 어쨌든 우리가 생활하는 게 네. 모든 게 변수의 연속이고 약간 일상의 그쵸. 사건 사고 연속인데, 그쵸. 이거를 다 컨트롤하면서 그 타임라인 지킨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인데, 일을 만들지 않는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일을 만든 거잖아요. 아, 그죠. 그래서 제가,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또 이거, 일이 방정이지. 또 여기 나온다 그래가지고. 입을 내가. 네. 감사합니다. 또 즐겁게 또 뛰고 나면은, 그것도 또 추억이니까. 그래서 또, 워낙, 원선생님은 제가 대회 뛸 때도 자주 뵙는 분이고, 그게 사실 대회에서 이제 뭐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상위권 주자들끼리는 네. 막 서로 연락하고 네. 막 지들끼리 막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뛰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게 같이 땀 흘리고 하면은 이게 경쟁 상대가 아니라 결국에는 같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 이 대회를 임하는 자세? 이런 게 사실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 고민거리의 공감대도 확실히 그쵸. 폭이 달라지고. 그쵸. 이게 대회가 어쨌든 선수권들은 그 기록에 대한 컴피티션이 분명히 그쵸. 존재하는 그쵸. 대회이긴 하니까. 하지만 이렇게 서로 그거를 악의의 경쟁보다는 서로 약간 좀 엎치락뒤치락 잘 그쵸, 끌어주면서 재밌게 가는 게 좋죠. 재밌게 약간 그 네. 친하면 친할수록 이 사람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게 훨씬 경기가 더 재밌어져요. 네. 경기에서. 그리고 이미 많이 뛰어봐도 그게, 저도 그렇지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저도 옛날에는 35분과 34분이 얼마 차이가 안 나 보이잖아요. 네.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한 36분, 35분 때 뛰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기록지 보면은 35분 40초, 뭐 35분 20초 2등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저도 옛날에 무슨 생각했냐면, 20초면은 진짜 간발의 차이였네. 이 생각을 하는데, 대회 딱 나가 보면은 절대 같이 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100m 차이죠. 20초 그쵸. 차이면. 100m 차인데, 그게 100m 이상이 될 수 있어도 그 차이가 안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죠. 그러니까 막 진짜 1, 2초 차이 나는 거 아니면은 뭐 한 10초 차이? 15초 차이? 이 정도도? 한 10km 이 정도에서는 절대 같은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33분 뛸 때도 있고 34분 뛸 때도 있지만, 33분 초반 뛰시는 분, 뭐 32분 때 가시는 분, 이런 분들이랑은 경쟁을 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맞아요. 그거를 이미 서로 깔고 가는데, 맞아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고 비슷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급이 다르다는 거. 그 사람의 기록을 내가 못 갈 걸 알아요. 그 쫓아가는 순간 내 레이스가 엄청나게 맞아, 힘들어진다는 맞아. 걸 너도 알고 있고, 그렇기 맞아. 때문에 아예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기록을 그냥 얻은 게 아니라는 그쵸. 걸 아니까 서로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저 사람의 퍼지기를 조금의 내심의 기대를 하면서 뒤부터 가는 거지. 그쵸. 이 사람이 안 퍼지면 절대- 안 퍼지면 내가 이 사람 이길 수 없다는 거 알고 절대 있거든요, 이길 수 애초에. 없죠. 진짜로. 저도 못 모를 때는 네. 그 35분, 34분이 근소한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절대 근소하지 않다. 맞아, 달라요. 절대 근소하지 않다. 이게 올라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로버트 허드슨님이 보이면은 그분과는 절대 갈 수 없다. 저번에 1,000원대 붙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저한테 분명히 더 천천히 가신다고 했어요. 1,000원 포커스 때 둘이 같이 가는 거 보고 미쳤다 이랬는데 3분 35로 간다고 하셔놓고 시작하자마자 330으로 가시더라고요. 뭔가 이상한데? 저 그것도 신기했어요. 어떤? 아니 임반요 대회 날도 아침에 또 뛰고 오시는데 네네, 맞아요. 거기 어떻게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게 대회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말에 되도록이면은 풀코스를 뛰는 것과 같은 몸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주말마다. 네, 그쵸. 그러니까 풀코스를 꼭 뛰지 않더라도 네. 풀코스에 가까운 몸을 만들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언제라도 내가 뛸 수 있게, 네. 레디가 되어 있게. 그러니까 그럴수록 컨디션 차이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하프코스 대회 뛰는 날은 한 15km 뛰고 가고, 뭐 10km 뛰는 날은 한 25km 뛰고 가고. 근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워밍업 포함해서 뛰는 거니까, 워밍업처럼 뛰는 거니까 그렇게 강하게 뛰진 않아요. 그래도 데미지가 있지 않아요? 대회 뛸 때 분명히 미세하지 않을까요? 미세해요 그게? 저는 미세하다고 생각해요. 뭐 그걸 안 뛰고 갔으면 이런 가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했으면 그렇죠. 했을 거다. 능력치를 좀 더 네. 뭘 하면 했을 밑밥을 거다. 깔 수 있는. 네, 그쵸. 근데 저는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고 별 차이도 안 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한들 나한테 크게 달라질 건 없다. 그래서 그냥 저는 약간 그냥 지금 이 루틴이 워낙 좋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내가 대회 페이스도 빨라지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제가 이렇게 뛰고 하프를 뛰면은 13분대를 아예 못 뛰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뛰고 가서 13분대가 되더라고요. 와 이렇게 아침 하프를 정도 뛰는데 1시간 13분대를 또 뛴다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걸 느끼고 나서 이게 하면은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또 겸손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하프만 뛰면은 11분대로 못 뛸 것 같아요. 죽었다 깨나도. 그래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저 궁금해요 진짜로. 될 나중에 것 언제 같은데. 기회 되면 한번. 그러니까 어쨌든 데일리처럼 매주 네. 나가는 대회라고 한다면 그렇게 네. 포커스가 이 대회를 집중해서 목표한 게 아니었다면 그쵸. 그럴 수 있겠다고 네. 그래 인정하겠는데 네. 아니 내가 이 대회를 목표로 진짜 오랫동안 훈련을 해왔다고 한다면 그 대회를 그쵸. 조금의 영향도 더 잘 뛰기 위해서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찌됐건 이제 풀코스 주자다 보니까 네. 하프코스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걸로.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못 뛰는 것 같아, 제가 하프를. 안 뛰어본 것 같아요 그냥. 아니. 못 뛰는 거예요, 못 뛰는 거.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거는 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주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프나 10km나 이런 정신적인 극한을 써야 되는 거에 조금 약한 주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약할 수가 있나? 월 800km 이상 맨날 뛰는 사람이? 와, 저는 저 즐겁게 뛰어요, 근데. 이게 즐거울 수가 있나? 넌 아무리 사람인데 쉬고 싶고 늦잠 자고 싶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명히. 날 있죠. 물론 하루 정도 쉬고 싶을 텐데 그쵸. 아침에 매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쵸. 하루를 이렇게 빡빡한 타임라인으로 보내고 또 잠들고 쓰러져서 잠들고 이게 분명히 그 회복하는 시간도 분명 필요한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을 넘게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지속을 한다는 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증명할 방법은 성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그쵸. 이게 러너는 먹힌 거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러닝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자기가 달리기를 멈추는 순간 사실 그 채널의 성장 동력은 저는 끊어진다고 봐요. 내가 달리면서 실제적인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도 더 즐거울 수 있는 거라서 최대한 무리하지 않고 부상 안 당하게. 멋있다. 진짜 아니. 멋있다. 명언 많이 듣는다 오늘. 장난 와 아니죠. 너무 기감이 많이 됩니다 진짜.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되게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원현님이 경력이 되게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거의 막 혜성처럼 등장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현님도 되게 오래 뛰셨잖아요. 뭐 어쩌다 보니까 좀 됐죠. 그러니까요. 진짜 그 꾸준히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진짜 막 이렇게 주제 넘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저도 이제 제대로 막 뛴 거는 사실 3년이거든요. 그 전에 뭐 대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10km를. 근데 첫 대회가 언제였어요? 첫 대회가 2018년인가? 그때인데 그때도 그냥 직장 상사분이 그냥 한번 나가자? 하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한 달에 2번 뛰었어요. 그래서 10km를 2번 그냥 그렇게 2달 딱 준비하고 그러니까 총 3번 뛴 거죠. 3번, 4번 뛴 거죠. 그리고 대회에 딱 나갔어요. 그때 39분. 그래도 잘 뛰시긴 했네. 보법이 좀 다르긴 하네. 그죠? 그거는 제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39분이면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베이스는 다르긴 하다. 근데 그때도 제가 워낙 사이클을 많이 탈 때여갖고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했죠. 내가 심폐지구력이 떨어질 리는 없다 이 생각을 하긴 했죠. 내심. 그렇네요. 확실히 베이스가 있으니까. 네.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뛰어서 와. 5분이야 5분. 잠시만 이거 한 바퀴 더 뛰고 싶은데 어떡하지? 아니 저 걸으면서 하든가 이따. 걸어서 하면 여기 되죠. 그러면 가미는 지금 6.7km 뛰었는데 네, 맞아요. 하고 뛰는 건 마무리하고 네. 저장 마무리하고 네. 그냥 걸으면서 좀 더 앞에 가서 뭐 마실 거 좀 마시면서 좀 더 얘기를 마저 나누시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와 그래도 날씨가 덥긴 더웠네요. 뛸 때는 막 더운지도 모르고 시원하게 뛰다가 또 이게 앉아 확실히 있으니까. 멈추면은 이게 땀이 확 올라오게. 그래도 제가 아까 얘기 들었던 그 철원에서도 확실히 멈추고 나니까 해롱해롱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철원 때도 막 구급차 많이 오고 막 그랬는데 그쵸. 확실히 사람도 많이 더운 쏟아지고. 날에는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대낮에는 잘 안 뛰시죠? 대낮에는 잘 안 그쵸. 뛰죠. 근데 이게 보통 기온 바탕으로 해서 아무리 여름에 새벽에 뛴다고 해도 더울 때가 있잖아요. 덥죠. 그럴 때 이제 가민 데이터들 보면은 열 적응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는 꼭 확인하는 편인데 이제 운동 같은 거 이런 더운 날 하면은 끝날 때 열 적응 수치가 몇인지 알려주기도 해요. 이제 가을에 선선해지면은 기가 막히게 빠른 속도로 떨어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만약에 내가 여행 갔는데 거기가 덥다 네. 라고 하면 그게 기가 막히게 다시 올라가고. 동남아 같은 데서 갑자기 네, 뛰게 그러니까 된다든가. 그거를 보면서 좀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여름철에는 열 적응 이런 것도 꼭 한 번씩 유의미한 데이터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 적응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다 이제 내 컨디션을 알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가민들의 기능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컨디션을 체크할 때 그 사람의 평소 체온보다 얼마가 올라갔냐를 통해서 그 사람이 평소에 갖고 있던 체온보다 높아지면은 이 사람의 회복이 덜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리에 열감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기능 중에 이제 피부 체온을 측정해서 줘가지고 맞아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컨디션인지 알 수 있다. 전에는 얘가 그 아침에 모닝 리포트를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새로 들어간 기능 중에 이제 잠자기 전에 2분 1 리포트를 해주는데 그것도 사실 저는 조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잠을 어느 정도 자야 될지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자긴 하지만 규칙적이지 않은 생활에서 내가 다음 훈련을 위해서 조금 더 내가 잠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내가 몇 시간을 자야 정확하게 회복이 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의 이브닝 리포트를 통해서 내가 다음날 컨디션이 어떨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훈련들을 가져가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컨디션이 좀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면은 그냥 그 다음날 하기로 했던 조금 힘든 훈련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다음날로 밀어놓고 그 전에 이걸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기능도 이번에 들어가가지고 조깅의 정도를 또 결정할 수 그쵸, 있는 그쵸, 그런 그쵸. 데이터도 될 수 그쵸. 있고. 맞아요. 밤마다 자기 한 11시쯤? 그때쯤 되면 이브닝 리포트가 계속 뜨더라고요. 네. 뭐지 신기해서 막 이렇게 보고 네.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 그 내가 다음날 훈련의 강도를 결정하면서도 네. 이게 오버 트레이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죠, 리포터로 또 참고할 수 있는 좋은 그죠, 거, 그죠. 그런 네. 기능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브닝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아마 자는 시간 기준으로 해서 알려줄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저는 자는 시간을 미리 딱 세팅을 해놔요. 그래서 그럼 그때 이렇게 시계 보고 다음날 컨디션 보고 이제 딱 잠들면은 완벽한 하루의 마무리. 그래서 이제 아까 저 이렇게 데이터 비교해 보니까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디 배터리랑 이런 게 되게 일관성 있게 일정하게 나와 있는데 맞아요. 되게 들쑥날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데이터만 볼 때는 시작이 네. 뭐 75, 80 여기서만 시작해서 항상 한 40, 30 이 정도까지만 떨어지니까 저는 그냥 이게 정확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냥 시작할 때 무조건 75, 80에서 시작해서 무조건 떨어지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시작점이 20일 수가 있구나. 그러면은 바디 배터리가 남은 게 20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보니까 5도 있고 6도 있고 막 이러네요. 그날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때 그러니까 네. 촬영 일 때문에 좀 무리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높음이 100일 때가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게 꾸준히 계속 훈련을 하니까 네, 그쵸. 몸이 살짝 지쳐 있는 상태에서 계속 가져가는 건데 요걸 보고 제가 느꼈던 게 그래도 이걸 한번 100을 내가 채워보면은 또 다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레이스 데이나 이런 걸 준비할 때는 오히려 이 바디 배터리나 이런 걸 참고하면은 그런 면에서 좀 쓸모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이게 70, 80, 90 가장 높은 게 90이거든요. 그러니까 90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90 넘게 올라가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떨어지면은 막 이제 좀 힘든 훈련하면 저도 막 5까지 떨어지는데, 이게 보면은 시작점이 막 30, 40일 때가 있으니까. 솔직히 지금 요새 운동을 네. 거의 못하고 있어서 해봤자 조깅 하루에 10km? 이 정도 하는 게 전부인데 매일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그 정도가 70점대로 계속 초반에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저는 71로 시작해갖고 지금 제가 36km 뛰었는데 아직 29. 조금 더 뛸 수 있다는 거. 이걸 보고 좀 더 뛸 수 있는 지표로. 배터리가 남아있다. 나 아직 방전이 아니구나. 이거 핸드폰 배터리 같은 거네요, 진짜로. 그쵸. 이게 저희가 솔직히 옛날에는 가민을 그냥 데일리가 아니라 운동할 때만 딱 착용하고 맞아요. 배터리 충전시켜 놓고 안 맞아요. 쓰다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이런 데이터들을 좀 내 데이터를 쌓고 오랫동안 비교를 해서 보려면 그쵸. 데일리로도 이걸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게 그쵸. 좀 유의미하네요, 확실히. 네. 저도 가민 옛날 거는 이제 좀 불편하기도 하고 잘 안 찼었는데 네. 요즘에는 잘 때도 차고 웬만하면 무조건 차는 게 거의 피부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워낙 얘가 일상적으로 데이터를 측정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고, 오히려 이게 옛날에 비해서 배터리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일상적으로 지금 가민에서 측정하는 지표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들어가는 네. 데이터를 측정할 수 그쵸. 있는 이 기계값이 높아지는데 네. 여기서 무게까지 경량한다는 맞아요, 게 맞아요. 사실은 어렵네요. 네. 배터리 수명 네.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뛸 때 활동을 어떻게 측정해 줄까를 고민했다면은 얘가 평소에 어떤 식으로 지내고 있으니까 얘 컨디션이 어떠니까 네가 어떻게 뛰면 된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확실히 배터리 시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러닝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솔직히 이번에 570이나 이런데 네. 전화 통화 기능이 생기고 이거 네, 마이크 맞아요. 이런 거 음성 인식도 생기고 네. 했던 게 러닝하면서 누가 전화 통화를 받아 핸드폰 안 들고 뛰는데 이거 솔직히 무의미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게 아니라 네. 내가 일상에서 차고 있는 시계로서 네. 생각을 했을 때 그 네. 기능을 여기다 탑재를 해주니까 얘도 데일리로도 사용해도 크게 지장이 없고 훨씬 맞아요. 좋다. 이거를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가민이 들어갔다. 좀 이거 왜 들어갔나 생각했는데 네. 이게 포커스가 좀 다르네요. 네, 운동을 맞아요. 위한 게 아니라 내 데일리 라이프에 이거를 진짜 내 일상에 항상 같이 할 그쵸. 수 있게끔. 저는 사실 원래 이게 투트랙으로 갔었기 때문에 잠잘 때 잘 착용을 안 했는데, 이제 스마트워치에 그런 기능들이 모두 다 들어가면서 가민에도 이전부터 이미 들어갔던 그 기능들이 이제 수면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동안에 얘가 어느 정도 깊게 잠을 자고 있는지, 이게 손목에 이제 있으면은 얘가 렘 수면인지 아니면 가수면 상태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표시해 주거든요. 우와 대박이다. 근데 수면 코치에서 알려줄 때 사실 저는 솔직히 얘기 드리면은 항상 부족해. 부족하다 떠요? 더 충전해. 너는 더 자야 된다. 그치, 하루에 30km씩 뛰면 부족하지 당연히. 이건 이틀이 자도 부족할걸요. 근데 여기서 자라는 시간이 8시간 넘게 자라고 하는데 제가 10시에 자도 6시간밖에 못 자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낮잠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낮잠이나 이런 거는 점수 올리는 데는 조금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런 수면 코치나 이런 것도 수치 한번 보시면은 내가 전날 잠을 어땠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재밌네. 이런 것들을 다 기반해서 알려준다, 다음날 내 컨디션의 상태를. 그게 모닝 리포트인데, 보통은 이제 거기에 뭐 잠을 잘 잤어요, 오늘은 어때요, 이렇게 뜨는데 그냥 다 무시하잖아요. 네, 그쵸. 솔직히 그냥 아이 몰라, 어차피 뛸 거니까. 하지만 그게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좋네요. 근데 가장 전제 조건은 이거를 스포츠 워치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항상 착용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그래요?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오고 바디 배터리도 정확해지고 수면 정보도 정확해진다. 뭔가 이렇게 달리면서 이제 좀 러닝 뭐 하시는 타임라인에 대해서도 듣고 그 타임라인을 바탕으로 이런 이제 가민 데이터들을 통해서 같이 요거를 분석하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훨씬 더 와닿고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임바님의 네. 그럼 다음에 앞으로의 넥스트 목표 이런 게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해요.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달리는 건가? 사실 목표라고 하는 거를
예전부터 제가 스스로 계속 점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기간을 정해놓고 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 후회가 없게 해보고 싶다. 라는 게 우선은 제 지금은 목표이고, 내가 한 3년, 4년 기간 동안 꾸준히 내가 하는 데까지 내가 주어진 목표 하에서, 주어진 내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 근데 이 여건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거 하나에 소홀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죠. 상대적으로 33, 33, 33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0, 50 이렇게 되지 않게 노력을 하면서 이 기간 동안 최대한의 그런 걸 쏟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의 목표이고, 그래서 이제 뭐 기록적인 목표라고 하면은 전에 나보다 조금 더 빨라지는 것. 그래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그래서 다음에 너가 어떻게 뛰고 싶냐라고 하면은 경주 마라톤을 제가 가을 마라톤의 메인으로 타겟으로 잡고 있는데, 그때 적어도 동아 마라톤보다 조금이라도 빨라지는 것을 제가 목표로 삼고 있고. 서브 28. 그렇게 되나요? 힘드시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내가 도달해 놓고도 내가 이게 했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래도 다음에는 그것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되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그래도 꾸준히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수없을 수 있지만 스스로에게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해냈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2시간 28분 했을 때, 그리고 작년에 경주 마라톤 우승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나이키 런제조에서 우승했을 때, 딱 그때는 진짜 내가 모든 걸 다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올해 동아 마라톤을 뛰고 나서도 사실 경주 마라톤에서 제가 내 기록을 깨면 좋겠다 정도이지 막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별로 하고 싶지 않다기보다는 미련이 많이 없달까? 이게 사실 삶이라는 게 욕심이 계속 생기고, 맞아요. 이거 했으면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욕심과 미련이 있을 법도 한데, 그거를 딱 절제하고 딱 그 자기의 이 정도면 만족, 다음을 위해 준비한다. 약간 이 스탠스가 진짜 리스펙인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있는 러너분들을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 이렇게 갖고 있는 스탠스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진짜 절대 내 옆으로 지나가면서 나보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나보다 더 노력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내 옆으로 지나가는 거지, 절대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거는 없다. 맞아요. 그게 어렸을 때 노력을 했건 어떤 노력이든지 분명히 했을 게 확실하다. 갑자기 너무 진지해졌고, 아까 뛸 때는 막 이런저런 막 재미난 얘기 막 한 바퀴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별내게 다 하다가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인바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 얘기가 또 재밌었으니까 여기까지 흘러서 이 얘기를 보고 계시는 분일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해보자면 저는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어요. 그 인바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고 좀 더 그 깊은 내면,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마인드에 대해서 많이 배워가고, 제가 오늘 진짜 앞으로 제가 마라톤 또 계속 앞으로도 오랫동안 할 거지만 어떻게 이거를 접근해야겠구나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오늘 진짜 그 노력의 아이콘, 노력의 대명사 인바님을 모시고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스톤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파리에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브레이킹4 1마일 도전하는 거 그때 영상 올린 적 있었잖아요. 이번에 킴예원 선수가 파리에서 그 브레이킹4 도전의 현장을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마일 도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이키와 함께 이 과정들을 제가 생생히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제 체크인하고 숙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No woman has ever run a mile in under 4 minutes. They say it's impossible. We say it's about time.